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단원 요 differentiation 요 단원을 통해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으로는 우리가 다룰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오늘 강좌의 목차를 살펴봅시다. 오늘 강좌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래프의 정의를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래프가 무엇인지 우리가 수학적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이외에도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벨셋이란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것을 배우고 오늘의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강좌를 다 듣고 나면은 주어진 함수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묘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떤 함수 f가 이런 식의 수학 기호로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수학 기호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n 스페이스를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Rm 스페이스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이 A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함수 f의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은 Rn 스페이스 내에 있는 서브셋이고요. 이 서브셋이라는 거를 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메인 A 자체가 Rn 스페이스 그 자체여도 서브셋의 정의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A가 Rn 스페이스 그 자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요 부분의 기호를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요 RM 스페이스를 뭐라 부르냐? 얘는 코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이때 A 도메인에 있는 X 벡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는 도메인 A에 있는 멤버라고 불리고 얘는 함수 F의 베리어블이에요. 즉 변수예요. 그 다음에 얘는 살펴보면 당연히 Rn 스페이스의 벡터가 되겠죠. 자, 요런 상황에서 이 X 벡터에다가 함수 F를 이렇게 한번 취해줘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fx라는 값을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 fx는 지금 Rm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구체적인 함수의 정의를 보통 요런 식의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요 부분은 지금 그냥 fx라고 썼고 이거 뒷페이지에서 요 화살표의 사용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요 도메인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함수값을 다 취해가지고 한 대에 모아놨다고 해봅시다.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함수 f의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혹은 레인지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이제 또 기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FA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그럼 당연히 이제 RM 스페이스의 서브셋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함수 값이 이제 단일 스칼라 값으로 주어진 그런 경우에 주로 익숙할 거예요. 근데 요 상황처럼 이렇게 함수의 결과값이 Rm 스페이스에 있어도 즉 벡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펑션을 매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 앞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함수 f가 a를 Rm 스페이스로 매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요번에 이 빨간 부분을 집중을 해가지고 즉 도메인과 코도메인에 집중을 해서 함수를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이 도메인 스페이스가 얘가 Rn이 n이 1보다
큰 상황, 즉 R2 스페이스 이상이라고 해봐요. 이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하냐? 이 함수들을 얘를 n variables의 함수라고 불러요.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n 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혹은 변수로 Rn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흔히 말하는 다변수 함수를 일컫는 말이에요. 만약에 함수값이 스칼라면 그때는 어떻게 부르냐? 지금 이렇게 Rn에서 R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결과값이 그냥 스칼라 값인 경우에요. 이때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 역시도 지금 n 베리어블이 있는 상황이고요. 혹은 이게 아니라 리얼 밸류드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m이 이제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이 함수값이 벡터임을 알 수가 있죠. 이 경우엔 얘를 뭐라 부르냐? 벡터 밸류드 함수다, 벡터 밸류드 펑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 지어야지 우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미적분 원 수업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냐? R1에서 R1으로 가는 그런 함수들의 미적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벡터 캐큘러스에서는 요런 일반적인 Rn에서 Rm으로 가는 그런 상황의 함수들의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큰 단원과 다음 큰 단원에서는 주로 다룰 게 요 Rn에서 R로 가는, 즉 리얼 밸류드 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벡터 밸류드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4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표현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Rn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즉 리얼 밸류드 펑션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예제를 살펴봅시다. x, y, z 세 개의 변수를 받아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스칼라 밸류로 지금 보낸 거예요. 지금 R3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를 혹은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화살표 그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혹은 요거를 이 벡터 x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혹은 xyz가 아니라 x1, x2, x3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문장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함수 f가 R3에서 R로 매핑한다. 이때 요 부분이 into가 돼도 되고 to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미 함수 f가 R3에서 R로 매핑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습 삼아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거예요. R3에서 R로 매핑하고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또 가만 살펴보면은 얘는 우리가 R3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X 벡터가 얘는 컴포넌트를 3개 가진 R3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구나.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얘의 닷 프로덕트는 뭐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서 나쁠 게 없으니까 요 단 하나의 예제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밸류드 펑션의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보통 벡터 밸류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를 이렇게 대문자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서 함수 값이 벡터라는 걸 암시를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 추후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고 굵은 글씨로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펑션은 벡터 밸류드 펑션이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예제에서는 변수 x1부터 x5까지 받아서 이렇게 R2 스페이스로 보내는 그런 예제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방금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 굵은 글씨체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요 페이지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기호들, 이런 표현 방법에 익숙해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라는 게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다변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다변수 함수와 친근해지시라고 교과서에 있는 간단한 예제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A라는 지역의 온도를 함수로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R3에서 R로 가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포인트 x, y, g라는 그 포인트에서의 온도를 tx, y, z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R3에서 R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벡터 밸류드 펑션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3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유체의 흐름의 velocity, 속도에 대한 걸 함수화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v라는 함수를 R4에서 R3로 가는 그런 함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요. 즉 어떤 지점 x, y, z 그리고 시간 t일 때의 유체의 속도를 3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변수가 x, y, g, t 4개가 필요하죠. 즉 R4에 있고 이 반환되는 함수의 결과는 이제 3차원 속도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라는 건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의 정의를 살펴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친근한 R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뭐냐? F의 그래프라는 것은 R2의 서브셋을 의미해요. 근데 그 서브셋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x, fx의 모든 포인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은 요 fx를 y라고 표현해서 2차원 공간에 어떤 커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말로 하면은 길잖아요. 이걸 수학적 기호로 사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f의 그래프는 그래프 f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안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이 중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표현된 모든 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그 집합. 그리고 요 긴 짝대기는 뭐냐? such that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그래프, f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x, fx라는 2차원 공간에 있는 그 포인트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x냐? such that x는 u라는 도메인의 멤버인 그런 상황에서 x, fx를 다 모아놓은 그런 셋이다. 그게 그래프 f다. 이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간단한 예제로 fx equal x 스퀘어 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 도메인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엔 그래프가 우리가 방금 배운 정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돼요. x, y를 모두 모아놓은 거고 이때 such that y는 뭐냐? x제곱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호로 우리가 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프라는 게 꼭 어떤 시각적 그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쉽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2차원 공간에 그려볼 수 있어요. 이 빨간 선이 바로 함수 f의 그래프예요. x, y를 지금 모두 모아놓은 거죠. 혹은 x, fx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메인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R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 F가 R2 스페이스에 있다. R2 스페이스에 있는 서브셋이라는 걸 알았고 R2 스페이스에 이렇게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경우에 그래프도 비슷해요. 이는 x, y, f를 모아놓은 셋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어떤 서피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좀 전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봤으니 이 경우에도 한번 몇 가지 표현법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그래프 f는 x, y, f를 모아놓은 그런 세트이고 x, y, 즉 함수 f의 변수는 베리어블은 u라는 도메인에 있는 상황이에요. 혹은 f 대신에 이렇게 g를 쓴 다음에 such that 뒤에 fx, y equal g라고 표현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혹은 xyg가 아니라 x1, x2, x3 형태로 표현해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R2에서 R로 가는 경우에 이제 그래프가 R3의 서브셋이기 때문에 R3 공간상에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어떤 서피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도메인은 x, y의 R2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까지 우리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 그리고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래프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함수 f가 Rn에서 R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f의 그래프는 Rn 플러스 1의 서브셋이에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서브셋이냐면 이렇게 x1, x2, 땡땡땡, xn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변수로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서브셋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n 플러스 1에 있죠. 그리고 x1부터 xn까지 요 벡터는 도메인 U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썼던 수학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 F라고 쓴 다음에 중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넣어주고 얘는 이제 Rn 플러스 1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상황에 그때 변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U라는 도메인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리얼 밸류드 펑션 혹은 스칼라 밸류드 펑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n이 1일 때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R2에 있기 때문에 평면상에 어떤 커브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n이 2일 때에는 R3에 있으니까 3차원 공간의 서피스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n이 3 이상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n이 3인 경우에는 R4 스페이스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n이 3이어서 R3에서 R로 가는 경우에도 함수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레벨셋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R3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경우에도 성질을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레벨셋이 뭔가? 레벨셋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의를 배우기 앞서서 간단한 상황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 경우에는 이제 R3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엔 이렇게 x, y, g, f 요 포인트들을 모두 모아놓은 세트죠. 그리고 보이는 바와 같이 얘는 R4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때 레벨셋이라는 건 뭐냐면 R3의 서브셋이에요. R4가 아니라. 근데 어떤 서브셋이냐면 이 함수 값이 컨스턴트, 즉 상수로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XYZ 포인트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함수값이 함수값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죠. 이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YZ 포인트를 모두 모아놓은 게 그게 바로 레벨셋입니다. 물론 도메인 하에 있어야 되겠죠. XYZ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반지름이 1인 구체의 표면을 나타내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벨셋의 일부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죠. 다른 레벨셋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함수값이 9인 상황, 이때는 요건 뭐냐, 반지름이 3인 그런 구체 표면에 있을 거예요. XYZ들이. 그것 외에도 이렇게 다른 상수로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요걸 만족하는 XYZ 포인트들을 모두 모아놓은 셋이 바로 레벨셋입니다. 요약해서 써보자면 이 함수 f가 c라는 상수일 때 요걸 만족하는 XYZ의 모든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셋, 그게 바로 레벨셋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그릴 순 없어요. R4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레벨셋을 통해서 적어도 함수가 어떤 레벨셋 하에서 함수가 상수값을 지니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 레벨셋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 함수값이 1인 경우는 언제냐면 XYZ들이 3차원 공간상에서 반지름이 1인 구체 표면에 있는 그런 경우구나. 혹은 언제 함수가 9일까? 함수가 만약에 9로 고정되었다. 그때는 XYZ가 반지름이 3인 구체 표면에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벨셋이 R3 스페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레벨셋을 우리가 보통 레벨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레벨셋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R4 스페이스에 있는 경우에만 유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프가 R3 스페이스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레벨셋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즉, 변수가 두 개인 상황,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레벨셋을 레벨 커브 혹은 레벨 컨투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두 개의 변수를 받는 상황이에요. 혹은 R2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변수로 받았다고 말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R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R3 스페이스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어떤 서피스를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한 차원이 낮아진 레벨셋을 이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수 값이 상수 c로 주어졌을 때 요 f equal c를 만족하는 x와 y를 모두 모아놓은 세트가 바로 레벨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레벨 커브 혹은 레벨 컨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차원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레벨셋이 그래프는 3차원에 있는데 얘는 한 차원이 낮아진 2차원에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항상 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쉽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요런 레벨 커브와 레벨 컨투어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그래프를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h라는 함수가 주어졌고 얘는 뭐냐면은 x와 y 위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함수를 시각적으로 3차원 공간에 그렸더니 요런 서피스가 나온 거예요. 이 경우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양의 서피스예요. 이때 레벨 커브를 몇 개 그려볼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요 H가 50인 그거를 만족하는 X와 Y를 2D 평면상에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커브를. 이게 레벨 커브예요. 요런 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0일 때도 그렸더니 요렇게 나왔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서 우리가 H = 200까지 만족하는 그런 레벨 커브를 몇 개 이렇게 2차원 공간에 그려봤어요. 요거만 봐도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함수를 그래프 XYZ 3차원 공간에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이 레벨 커브 각각이 나타내는 부분은 같은 G 컴포넌트를 지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엔 이제 같은 높이를 지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만 봐도 요쪽으로 갈수록 산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구나. 지금 요런 거를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레벨 커브가 있으면은 3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요거 예제 같은 것만 가지고는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레벨셋의 유용함을 살펴볼 겁니다. 방금 전까지 배운 레벨셋을 토대로 레벨셋의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Rn에서 R로 가는 상황일 때 레벨셋은 뭐냐? fx = c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포인트 x를 모아놓은 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n이 2인 경우에는 레벨 커브 혹은 레벨 컨투어라고 부르고 n이 3인 경우에는 레벨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것도 우리가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좀 더 전문가처럼 보이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 안에 x를 넣고 이 x는 뭐냐? such that fx = c를 만족한다. 그리고 이는 지금 Rn의 서브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기호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익숙해지고 하나하나씩 의미를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 없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제 레벨셋은 항상 우리가 도메인 스페이스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Rn 스페이스에서 R로 갈 때 레벨셋도 마찬가지로 Rn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첫 예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함수의 경우엔 이제 R2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리고 얘는 3차원 방정식에서의 평면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식을 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한 번에 상상해서 3차원 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레벨 커브들을 몇 개 그려서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일단 함수값이 0인 그런 상황의 XY의 레벨 커브는 뭐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Y는 -X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XY 평면에 쉽게 그릴 수가 있죠. 바로 이 직선이 F = 0이 되는 그런 레벨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함수가 2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얘도 정리하면은 이제 Y는 -X가 나오고 요런 해당 레벨 커브는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 = 4인 경우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XY 평면상에 이 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벨 커브를 3개를 그려봤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F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함수 F에 해당되는 함수값 F에 해당되는 부분을 Z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요 정의한 레벨 커브들을 일단 XY 플레인에 그려보면은 요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F0에 해당되는 부분은 Z 컴포넌트가 0이에요. 그리고 F =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Z 컴포넌트가 2인 그런 상황일 거고 F = 4 이 경우에는 이제
요 평면의 Z 컴포넌트가 4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평면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봅시다. 예제를 살펴보기 앞서서 이 예제의 글자 폰트에 대한 잡담을 잠깐 할게요. 제가 맨 처음 강좌에서만 공포스러운 폰트를 사용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케찹으로 바꿔가지고 막 음식에 뿌려 먹는 그런 소소한 재미를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 음식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당분간 그 소소한 재미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당분간은 이런 평범한 글자들을 사용하고 추후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3차원상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레벨 커브들을 먼저 몇 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도움받아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뭐라 하냐, 이거를 우리가 엘립틱 파라볼로이드라고 합니다. 파라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이고 이 파라볼로이드는 아마 포물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A와 B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파라볼로이드 오브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개인적으로 기억해 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자, 어찌됐건 몇 가지 레벨 커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함수 값이 1인 상황, 얘는 뭐냐? 이거 반지름이 1인 원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이 2의 제곱, 즉 4인 경우엔 뭐냐면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이에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일 때는 반지름이 3, 4의 제곱일 때는 반지름이 4인 해당 원이 바로 레벨 커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 커브들로부터 한번 그래프의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이 오리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함수 값이 커짐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커지냐?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함수 값은 4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거의 실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제 각각 레벨 커브에 해당되는 부분을 3차원 공간에 또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Z 컴포넌트가 1인 부분, 여기는 이제 Z 컴포넌트가 4, 여긴 9, 여긴 16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그냥 XY 플레인에 그려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레벨 커브인 거고요. 이제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예제에서부터 이제 확 와닿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함수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직접 노트에 레벨 커브와 그리고 그래프를 레벨 커브로부터 한번 그려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은 다양한 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레벨 셋 말고도 섹션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섹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R2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3차원 공간에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섹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 F의 그래프와 어떤 평면의 인터섹션을 나타낸 거예요. 즉 어떤 교차하는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차원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플레인과의 인터섹션을 섹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3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경우에는 플레인이 아니라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것과의 인터섹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스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벡터 캘큘러스 수업에선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플레인의 경우에도 R3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예요. 자, 일단은
요 함수를 예제로 생각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이제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의 예제고, 우리가 좀 전 페이지에서 이거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때 P1이라는 거를 XG 플레인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즉 y는 0인 플레인이에요. 혹은 이거는 서브스페이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YG 플레인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섹션을 S1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 S1은 P1 플레인과 그래프 F의 인터섹션입니다. 요 기호가 바로 인터섹션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기호를 통해서 셋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어떤 셋이냐면, 일단 XYG 포인트를 모두 모아놓은 건데, 일단 Y는 0이에요. 얘는 뭐냐? P1을 의미하는 거죠. 이 P1 플레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Z 이퀄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YG를 모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정의한 S1이 되고, 이게 바로 섹션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엔 어차피 y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겠죠. 굳이 여기 y제곱을 넣지 않고 그냥 x제곱만 이런 형태로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섹션 같은 경우엔 이제 기호 이 셋 형태로 살펴보면은 XYG라는 3차원 공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y 이퀄 0인 그런 플레인에만 존재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 F와 XG 플레인의 인터섹션인 부분, 요 검은 선, 이게 바로 S1이에요. 이게 이제 섹션의 일부예요. Y는 이제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XG 플레인만 생각해가지고 2차원처럼 생각해서 요 섹션을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섹션 S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3차원의 서브셋이지만 마치 행동하는 건 2차원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와 그래프 F의 인터섹션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얘도 천천히 따라오면은 요런 세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0이니까 좀 더 줄여 쓸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상의 섹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검은 선, 즉 요 그래프 F와 이 YG 플레인과의 인터섹션이 바로 S2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을 통해서도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레벨 커브뿐만이 아니라 섹션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주어진 예제의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얘는 그래프를 한 번에 상상하실 수 있나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레벨 커브 및 방금 배운 섹션의 도움을 받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의 형태는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불려요. 이 경우엔 지금 A와 B가 1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안장과 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새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들이 이제 안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안장 같은 그런 안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레벨 커브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배웠듯이 함수값이 컨스턴트인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XY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셋이 바로 레벨 커브죠. 우선 XY 플레인부터 그려주고 일단 C가 0인 그런 상황부터 생각해 봅시다.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또 이제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선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C가 1인 상황, 그 다음엔 2의 제곱, 즉 4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얘를 다시 정리하면 y는 이렇게 x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하이퍼볼라예요. 즉 쌍곡선이고, 요거 같은 경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의 제곱, 얘는 뭐냐면은 이 하이퍼볼라와 x축의 교차점이 이렇게 1 혹은 마이너스 1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의 제곱, 이 상황에서는 이제 x축과의 교차점이 2와 마이너스 2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음수인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x가 이렇게 y에 관해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차점은 이렇게 y축에서 생기는데, 이번에는 1과 2가 해당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레벨 커브만 보고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x축이 증가하면 함수값이 양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은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증가하죠. 그리고 y축이 증가할 경우에는 함수값이 음수의 방향으로 점점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y축의 반대 방향으로 해도 음수의 값으로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은 이제 함수값이 0인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이 대략적으로 그렇겠구나 라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번에는 섹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떤 섹션을 생각해 볼까요? 우선 아까처럼 XG 플레인과 YG 플레인을 생각해서 그래프 F와의 인터섹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S1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일단 XG 플레인과 그래프 F와의 인터섹션을 S1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걸 세트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y는 0이고 z는 x제곱을 만족하는 xyz 세트예요.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yg 플레인과 그래프 f와의 인터섹션이라고 해보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x는 0이고 z는 마이너스 y제곱을 만족하는 xyz 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 두 개를 R3 스페이스 상에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S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G 플레인과 그래프 F와의 인터섹션인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 F가 뭔지는 몰라도 이 섹션이 뭐냐? 바로 Z는 X제곱을 만족하고 이 플레인에 있는 이 검은 선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S2 같은 경우에는 YG 플레인에 있으면서 Z는 마이너스 Y제곱을 만족하는 요 검은 선이에요. 우리가 방금 구한 요 레벨 커브들과 섹션 두 가지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그려왔습니다. 일단 너무 선이 많으면 헷갈리니까 요 레벨 커브들에서 C가 1인 거와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제거하고 그려봤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검은 선 두 개는 지금 우리가 방금 구했던 요 섹션 S1과 S2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파란 선들은 Z가 0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 선이 뭐냐? Z가 4인 지점. 그리고 요 초록선이 바로 Z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 선과 초록선들을 XY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레벨 커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그래프는 안장처럼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새들이라고 부릅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배운 걸 토대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R3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그래프를 묘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얘도 새들이라고 불리는데, 새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요 함수의 그래프의 섹션에 있습니다.
너무 섹션에 대한 답을 빨리 알려드렸네요. 자, 일단 요 함수 요 함수값 f를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바로 xy,gt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t는 지금 함수의 정의를 따르는 상황이고요. 즉 f는 R4 스페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를 묘사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고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배운 레벨 서피스들과 섹션을 생각해보는 거죠. 일단 레벨 서피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레벨 서피스는 요 세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레벨 서피스들은 R3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요 형태의 식을 만족하는 XYG 셋을 하이퍼볼로이드라고 불러요. 요렇다는 건 참고해 두시고 일단 C가 음수인 상황부터 생각해 봅시다. C를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현하면 Z는 요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X와 Y와 그리고 B의 제곱 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C가 마이너스 2제곱 즉 C가 마이너스 4인 그런 상황에 레벨 서피스를 3차원 공간에 그려봅시다. 걔를 그리면은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림이.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츠라고 부릅니다. 요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투 시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 Z축과의 교차 지점을 살펴보면은 2와 마이너스 2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레벨 서피스를 그려가지고 결과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그럼 이거 레벨 서피스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야?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적용하면 돼요. 우선 요 레벨 서피스를 만족하는 요 식을 R2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바로 레벨 서피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3차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방금 전까지 배웠던 것처럼 해당 함수의 레벨 커브들하고 섹션들을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을 배웠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이 레벨 서피스를 여러분이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레벨 서피스들의 그런 예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면 그래프 그리는 훈련이 아주 확실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 레벨 서피스들을 시각적으로 좀 더 살펴봅시다. 요거 마이너스인 경우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C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때는 이렇게 Z축과 교차점이 1과 마이너스 1인 여전히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트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엔 C가 0일 때 그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 요런 콘 모양이 나와요. 위아래로. 그리고 요거부터는 이제 CC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 CC라고 부릅니다. 일단 그리고 C가 양수일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요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데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제부턴 하나의 싯으로 부드럽게 이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XY 플레인과의 인터섹션을 생각해보면은 얘는 지금 C가 1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나와요. 요 XY 플레인과의 인터섹션을 살펴보면. 그리고 C가 4인 경우, 2의 제곱인 경우에는 이제 레벨 서피스는 요런 모양이고 XY 플레인과의 이 레벨 서피스와의 인터섹션은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옵니다. 지금 뭔가 레벨 서피스들의 그림만 그려가지고 보다 보니까 요 그림들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요 레벨 서피스의 의미는 뭐다? 바로 주어진 함수가 컨스턴트인
XYZ 포인트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레벨 서피스들을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가 0인 상황, 0 이상이, 0보다 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XY 플레인과 레벨 서피스의 인터섹션이 정말 원인지 한번 직접 파악을 해보시고 또 XG 플레인 및 YG 플레인과의 인터섹션도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섹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섹션을 생각해 볼까요? y가 0인 सब스페이스를 sy = 0라고 일단 정의를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지금 R4 스페이스에 있는 서브셋인데 y는 0인 그런 서브셋이에요. 즉 실제로는 R4 스페이스에 있지만 사실은 y는 생각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XGT의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요 सब스페이스의 디멘전을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는 सब스페이스를 다차원 공간상에서 차원이 줄어든 것처럼 행동하는 서브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R4 스페이스에 있지만 마치 3차원으로 공간이 줄어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서브셋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선대계 강좌의 Subspace of RnSpace라는 강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 subspace와 그래프 F와의 인터섹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x, y, g, t를 모아놓은 세트예요. 그리고 y는 0인 상황, 즉 우리가 정의한 요 सब스페이스 하에 있으면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z제곱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x, y, g, t입니다. 이제 원래 함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인데 y는 0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섹션은 여전히 R4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R4 스페이스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지금 y는 0이니까 y축을 제거하고 XGT 스페이스 상에 t는 x제곱 마이너스 z제곱을 만족하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R3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सब스페이스의 매력이에요. 실제로는 4차원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3차원처럼 생각하고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요건 뭐죠?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새들 함수의 예제와 동일해요. 아까 예제 3번에서는 XYZ 스페이스 상에 Z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XGT 스페이스에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Z제곱으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히 축만 바뀌었죠.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그럼 그리면은 요런 안장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YG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XGT로만 바뀐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요 섹션, 우리가 정의한 요 섹션 자체의 디멘전은 4차원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한 디멘전이 3인 요 सब스페이스와의 인터섹션을 통해서 이렇게 3차원처럼 상상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룬 이 함수의 그래프와 요 सब스페이스와의 인터섹션을 생각해보면 이런 형태의 새들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함수를 새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3차원의 सब스페이스가 아니라 2차원의 सब스페이스, 즉 플레인 सब스페이스와의 섹션 등도 생각해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R3에서 R로 가는 다차원 그래프를 레벨 서피스 및
섹션을 통해서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R2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이때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함수는 -xy로 주어졌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같이 직접 풀어볼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힌트와 답만 드릴게요. 그걸 토대로 한번 천천히 노트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직접 푸실 수 있다면 오늘 강좌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레벨 커브를 몇 개를 그리는데 이렇게 함수 값이 음수인 경우 그리고 0인 경우 그리고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레벨 커브를 그려보시면은 이런 선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섹션을 생각할 건데 어느 섹션을 생각하냐면은 x는 y를 만족하는 그 플레인과 그 다음에 x는 -y를 만족하는 플레인과 요 함수의 그래프의 인터섹션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형태의 새들 형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엔 이제 x = y를 만족하는 그 플레인과 그래프와의 인터섹션은 요런 파라볼라 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x = -y를 만족하는 그 플레인과 그래프의 인터섹션은 요 파라볼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거를 배웠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좌를 요약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 함수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그래프와 레벨셋 그리고 섹션 등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어땠나요? 저는 막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게 재밌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웠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